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 중 한 명, 아마 추미애 민주당 대표일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타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추미애 대표 공식 일정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우선 추미애 대표의 이런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공세에 대해서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서감으로써 이제 추미애 대표에게 다시 눈길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들, 민주당 최고위원들 오늘 제주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먼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요. 30분 뒤에는 제주도당에 있는 그 대선 승리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에 오후 1시 10분부터는 제주 농업민들을 모아서 이제 격려하는 행사 그리고 고충을 듣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한 20여 분 전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이제 몸살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이 어제 일로 인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당연히 추 대표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이 추 대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대답을 해줬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정병원 정무수석께서 전화 주셔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는가요? 행사합니다. 비서실장께서 어떤 계신 행사가 정병원 수석 양해 말씀 구했다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대통령 당내표랑 원내대표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병훈 수석이 어느 정도로 양해 말씀 구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얘기를 할 거면 한다 하시는데 안 하신다니까. 일단 기자들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동선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기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겠지만 행사 갑니다라는 멜로디 있잖아요. 네. 홍성규 데스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행사 갑니다. 이게 기자들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심정에서 그랬을까요?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그 멜로디가 상당히 좀 중독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감상과 함께 제 생각과 뭐 여러 정치권의 분석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지금 뭔가 할 말이 많고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답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오늘 행사 내내 추미애 대표가 이 동선 따라 이동했을 때 봤을 때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쉽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뭐 일단은 어제 일로 인해서 오늘은 뭐 언론 접촉을 상당히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또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추미애 대표 속이 편치 않은 이유 어저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리 사과를 한 여파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행사 갑니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기자들의 질문 옆에 붙는 기자들을 이렇게 두 팔을 탁 치면서 제껴냈다는 거죠. 그만큼 좀 신기가 불편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렇게 웃음을 짓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다. 이러한 점을 자인한 셈이 됩니다. 사실 여당 대표가 그것도 청와대 지금 정권 초반기에 청와대와 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요. 대표로서 자질에 굉장한 치명타를 입히는 건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로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추미애 대표와는 얘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인지도 상승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기가 있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대표를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대리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인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 발전과 여야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지금 오전 발언 들으셨는데요. 이름을 빗대서 지금 비판을 한 것인데 제가 지금 말을 다시 옮기기에도 약간 좀 심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인데 추미애 대표 본인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태경 의원이 지금 바른정당 지도부로서 이제 상대 지도부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엄연히 사실 상대당의 중진 의원이거든요. 5선 의원인데 우선 상대당의 중진 의원에게 이름을 또 빗대서 이렇게 어린 아이다라고 미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좀 공개적으로 뭐 추 대표가 반론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적잖이 기분이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미경 대표 어제 저녁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밤늦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어젯밤 11시 반쯤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이종격 투기 채널은 내가 끔찍해서 패스해버릴 정도로 아주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증오와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 참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분란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일단은 뭐 논란이 커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고 한 입장에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제주도에 방문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미뤄뒀던 이 치과 치료를 몇 시간을 받느라고 대봉사를 받느라고 또 그 치과 치료 후에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밥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대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속은 웃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 일정 중에 추미애 대표 김무성 전 대표를 연상시키는 노루 패스를 시도했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강병규 기자 무슨 일입니까? 네, 저도 이제 그 화면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이 장면이었는데 뭐 추미애 대표도 노룩 패스 논란에 좀 휘말렸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돌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지 저도 잘 분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쌤이 힘내시고, 저도 화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멋져보여요. 네, 방금 화면을 보셨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우선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주의 제2공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서류를 건의문을 전달받고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보좌관에게 이것을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불편한 심기로 툭 건넬 수 있는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일단 김무성 의원의 그 노룩 패스도 사실 연상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평소 습관이 좀 반영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일로 인해서 사실 심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툭 건네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진위 여부는 좀 더 뭐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이 서류를 건네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노룩 패스랑 비교해서 영상을 볼 때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워낙에 호흡이 잘 맞는 보좌관한테 그렇게 건네주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굉장히 갑자기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읽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들어올 때 특히 이렇게 건의문을 받을 때 표정과 보좌관에게 건넬 때의 표정이 좀 많이 다른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보좌관에게 이렇게 서류를 좀 격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좀 그 전에 김무성 의원의 모습과 좀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근데 김무성 의원 때도 저희가 당사자들에게 취재를 해봤을 때 사실상 그런 갑질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해명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 당사자, 뭐 추미애 대표의 보좌관이나 저 서류를 받았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주변이 좀 시끄럽고 그래서 또 뭔가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던 또 그런 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 대표 심기 불편한데는 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국회 정상화 노력하는 긴박했던 7시간 동안 정작 추미애 대표는 제외돼 있었다는 이른바 추미애 패싱 논란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정말 추미애 패싱이라고 부를 만큼 제외됐던 건 맞나요?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자, 어제 그 낮 12시부터 대감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 12시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서 이제 달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뭐 장관 임명 관이든지 이런 국회 협치에 관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오후 2시부터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오후 3시 반쯤에는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추경심사 복귀를 결정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뭐 조대혁 후보자와 송영무 후보자 각각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미애 대표는 그럼 어디 갔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어제 사실 이 뭐 여러 협의 과정에서 사실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추미애 패싱,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건너뛰고 이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추미애 대표 어제는 뭐 이 얘기가 논의가 오갈 적에 그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들을 전혀 거의 몰랐다는 듯한 그런 스케줄이 좀 잡혀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를 좀 건너뛰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미애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당대표는 당을 대표를 하는 일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거의 많이 하고요.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니까 원내대표의 업무, 고유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벌어졌던 그동안에 추미애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논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당대표가 제외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잖아요. 저 기자. 그렇습니다. 지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가 있었고요.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장악력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사이에 추미애 대표는 방송 출연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고요. 대표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만 해도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난다는 것은 알지만 약간은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앞으로도 추미애 대표를 대놓고 무시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상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청와대가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저렇게 더 비판하는 거 지금껏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다 하면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당 전 지도부까지 겨냥했기 때문일 텐데요. 최석호 기자, 네. 추미애 대표로서는 어떤 출구 전략을 좀 구상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보시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성토와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요, 오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보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자기 정치는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민주당 내에서도 당 그리고 청와대 입장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자기 정치를 해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다. 이러한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추미애 대표의 자기 정치 안 한다 이 말, 이 스탠스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심사, 인사청문정국 이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대표의 발언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다시 한번 자기 정치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퇴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출구 전략은 당분간은 가만히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긴박했던 7시간 동안을 다시 되짚어보면 청와대가 대리 사과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좀 해명을 내놓으면서 그렇죠. 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비판을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이죠? 좀 꼬일 뻔했죠. 네. 사실상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찾아와서 사과를 한 것까진 좋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원만하게 풀리는가 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긴 갔는데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매우 경로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면서 상당히 흥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추미애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약간 종결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점도 꼬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추미애 대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하고도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 문장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쇼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과 하나 가지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이 와서 사과를 했는데 우리가 사과를 받지 않았는데 사과를 받았다고 발표를 하겠느냐 라면서 좀 거칠게 좀 비판을 하면서 이 사과 하나 가지고 이 발표 내용과 자신들과 얘기를 나눈 내용이 달랐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목소리 높여서 비판을 했는데 또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제 코미디 같다라면서 좀 약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면 참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